안녕하십니까. 시크릿 가든 뿜팜 정원의 가든 캡틴입니다. 겨울이 와서 3개월 동안은 이 야외 정원을 가꾸지는 못하고 이 약 50평 되는 온실에서 3개월 동안은 봄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각종 구근도 앞으로 심어야 되고 꽃씨도 심어야 되고 봄이 움틀 때 그때는 또 꽃나무들을 삽목하게 되지요. 겨울 동안은 다른 계절보다 쉽게 편하게 지내갈 수 있답니다. 오늘은 뿜팜 정원에 제가 그동안 농업에 대해서 활동한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초창기에 체험농장을 운영하였고 또 그 다음에 교육농장이 들어와서 교육농장을 하였고 또 그 다음 지금은 치유농업이 들어와서 치유농업을 하고 있지요. 농진청의 정책은 연구사업이 있고 보급사업이 있답니다. 우리가 체험농장은 농업 소득 외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기술과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하고 이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 체험농장의 시작이었답니다. 그 다음은 프랑스의 교육농장 시스템을 가져 들어와서 한국에서 교육농장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물론 농진청에서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이유로 아이들과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즉 좋은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참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교육농장은 교과과정에 연계해서 수업하는 방식으로 교육부, 학교, 이런 곳들의 교육기관의 협조와 지지를 얻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답니다. 교과과정에 연계해서 아이들을 수업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육부에서는 마을학교나 교육농장을 지원하는 데는 자기네들 돈은 안 들어가면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육은 선생이나 교육부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학생들의 교육이 학교 밖 이 교육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였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클럽이나 학교 밖 클럽 활동을 통해서 교육의 일부분을 감당하는데 한국에서는 의사 집단과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교권에 대한 너무 지나친 권한에 대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학생들에게는 학교 밖 수업으로 농촌 교육농장에 와서 수업을 하면은 수학여행이나 소풍과 달리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안학교나 또 다른 교육 시스템에서도 실증이 되고 있지요.
교육농장이 별로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번에 치유농업을 가져 들어온 것입니다. 치유농업은 의료보험과 연계돼야 하기에 처음에 치유농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기도 하였지만 치매 환자, 즉 치매 전 환자인 중도 인지장애를 오래 끌고 가면은 치매 의료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을 강점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팬데믹 기간이라 소방서나 간호사,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의 휴식을 통한 농촌 치유농장 활동을 통한 치유 효과에 대해서 또 중점을 두었지요. 결국 치유농장은 복지부의 의료보험과 연계되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던가 해야 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노인이 늘어나는 사회에서 이 노인 의료 비용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런 이유로 의료보험에서 치유농장으로 들어올 돈이 없는 것이지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치유농업사 시험을 보고 올해가 2회차인가요? 3회차인가요? 또 치유농장 인증을 하기로 하였답니다. 치유농장 인증은 농장의 시설이 주간보호센터 기준에 맞을 정도의 시설을 하고 있어야 복지부에 도움이 주던가 아니면 농진청에서 자체적으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준비한 것이지요. 그것은 치유농업사 제도를 통해서 치유농장의 이 치유농업사 고용과 치유농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였는데,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붐이었습니다. 치유농업사 제도가 안착이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치유농업을 하는 농장주들은 치유농업사 시험을 봐서 합격하기란 조금 어려운 문제이지요. 그래서 농진청에서는 치유농장주 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치유농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간호사나 간호보조사 자격증이 제일 필요하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치유농업을 이 농촌 환경이나 농작물을 가지고 치유농업을 하여야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초창기 시스템이라 준비가 안 되고, 앞으로는 간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치유농업을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 이 정책사업도 치유농장을 위주로, 처음에는 치유농장을 위주로 하였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농촌진흥청의 정책사업은 빨리 잘 되고 자리가 잡혀야 된답니다. 그래서 체험농장 하던 농장들을 지원을 해서 교육농장을 지원해줘 또 활성화시켰고, 교육농장이 잘 되는 농장들을 또 지원을 해서 치유농장으로 바꾸도록 유도하였지요. 결과적으로 체험농장은 어차피 처음에 시작한 것이고, 교육농장이
활성화되고 치유 농장은 또 다르게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교육 농장이 치유 농장으로 몰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 농장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시 치유 농장으로 바뀐 농장주 입장도 있지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육 농장은 프랑스의 교육 농장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시작한 것이고, 치유 농업은 또 네덜란드의 치유 농장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한국에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나라들이 치유 농업이 잘 되고 교육 농장이 잘 되고 있냐?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국가 정책에 체계적으로 교육 농장 시스템이 되어 있고, 아니면 국가 정책에 체계적으로 치유 농장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국가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도 보면 일부분이 잘 되고 있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치유가 유행하니까 이 치유 농업이 생겨났고, 그 전에 산림치유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해양치유가 생겨났지요. 하나의 치유 요소가 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화되고 있다면은 치유 농업도 그전에는 원예 치료에서 거의 8, 90%는 가지고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치유 농장이 완성되고 있냐? 그것은 또 아니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치유 농장의 조건을 갖추다 보니 오히려 주간보호센터가 농업시설을 하면은 더 치유농업에 가까워지고, 또 아니면 교회나 이런 공동체에서 주간보호센터를 하면 또 거기다가 치유농업을 덧붙인다면은 더 치유농장보다 좋은 조건의 환경이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은 치유농장보다는 그런 치유센터 아니면은 그 주간보호센터나 교회나 이런 사회복지기관이 운영하는 곳이 더 치유농업에 접근하기 쉬운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치유농업이 복지부의 바우처나 아니면 복지부의 의료보험이 연계돼서 될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답니다. 이런 이유로 치유농업사가 일시적인 붐이 일었지만 올해부터 점점 치유농업사라는 제도 자체에 약간의 틈이 생기고 있답니다. 우리가 치유농장이 할 수 있는 전업적인 일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육농장이나 치유농장이나 이것은 농업에 연계된 하나의 사업이지 농업과 분리된 사업은 아니랍니다. 무슨 뜻이냐면 농업소득이 있고 치유농업소득이나 교육농장 소득이 있어야지, 농업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전업으로 이쪽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것은 정부의 정책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럼 치유농장이 현재 앞으로 어떻게 또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또 고민도 있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농장은 프랑스의 사례를 가지고 들어와서 시도한 것이고, 치유농업은 네덜란드의 사례를 가지고 들어와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는 농촌 활동이 교육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좀 자유분방한 것이죠. 교육 제도가. 또 네덜란드는 치유 농업이 활성화된 이유는 거기는 마약이 너무 심해서 마약 환자나 또 마약에 걸린 사람들이 낳은 애들이 또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네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수요가 많이 생긴 것이지요. 우리나라처럼 치유가 치료를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를 꾸려서 농업활동을 하는 것이 치유농장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치유농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것이 저도 궁금하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치유농업이 들어왔을 때는 치매 환자전인 경도 인지장애, 그 다음에 소방관이나 간호사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농업활동, 이것이 주 타켓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촌 이 치유 농업을 하는 농장주 입장에서는 좀 깊은 어려운 문제이지요. 사실 치유 농장에서는 과거의 체험 농장, 교육 농장, 그리고 환경과 생태 교육, 그리고 취미나 아니면은 힐링, 이런 것이 모든 게 통합된 농장이어야만 농업 소득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그러기에 교육농장을 전문적으로 해서 잘하고 있는 농장도 많이 있어요. 그런 농장을 벤치마킹 하시던가 아니면은 치유농업을 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잘하고 있는 농장이 있어요. 그런 농장을 벤치마킹 하시면은 나름대로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정책 사업에 들어오신 분들은 물론 그 샘플로 정책적인 지원을 과감하게 해주는 곳은 농장들은 잘 되겠지만 나머지 따라 들어온 농장들은 또 몇 년 후에는 딜레마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국민 소득도 올라가고 국민의 생활 습관도 변화하고 국민의 사고방식도 변합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체험농장에서 프랑스 교육농장을 통해서 네덜란드 치유농업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힐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농업이. 힐링으로 가기 위해서 정원 문화가 들어옵니다. 정원 문화가 가장 잘 된 곳은 영국이랍니다. 그 영국의 이 정원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치유 정원이 있고 정원 치유라는 말이 이제 점점 나타나고 있답니다. 이 정원을 가꾸는 것은 원래 농진청의 원예 파트에서 보고 즐기는,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 정원인데 농진청에서 이 정원 치유를 오히려 그쪽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맞는데 치유 농업에서 치유 정원으로 가는 요것이 좀 남들 보기에 정책 변화가 되는 것이라 아직 농진청에서는 시행을 못하고 있지요.
하지만 산림청에서는 치유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겼답니다. 결국 산림은 수풀이고 나무와 산림청의 목표는 그 나무, 아름다운 나무, 보며 느낄 수 있는 나무로 주제로 정원을 만들고, 또 산림청의 특징은 산에서 자라는 산나물 약초를 이용한 주제 정원을 만든답니다. 해서 산림청에서는 산채나 산나물, 약초, 그리고 꽃나무들을 주제로 해서 치유 정원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게 농진청과 산림청의 또 다른 각도의 변화이죠. 왜 그러냐면 산림청은 산림치유, 그 산을 걷고 산의 뭐 휘튼치들을 느끼고 산의 그 좋은 느낌을 받는 산길을 걷는, 나무 숲이 무성한 산길을 걷는 그 앞에나 끝에 치유 정원을 가꾸어 놓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농업 쪽에서는 치유 정원, 즉 치유 농장에 치유 정원을 가꾼다는 개념이 못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을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 농장이 희석될 것 같아서 아직 못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힐링, 웰다잉, 즉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해서 죽을 때까지 앞으로 최소한 20-30년은 개인의 여가 활동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여가 활동을 위해서 정화 문화가 발달하게 되죠. 그 정화 문화가 발달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치유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식물원에 가서 관람하고 동물원에 가서 관람하고, 그러다 요즘 크게 하고 있는 여수 공원이죠. 여수 바다를 낀 여수 공원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국가에서는 정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 정원 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답니다. 그 민간 정원을 내주는데 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정원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분명 확실합니다. 고양시에서도 꽃박람회 할 때 한평 정원을 시민들한테 나눠줘서 한평의 정원을 가꾸는 그런 콘테스트도 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나라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농촌에서 뭐 관광농원을 했다, 체험농장을 하다, 교육농장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치유 농업으로 바뀌었는데, 그 다음은 또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은 가든 스토리 꿈팜 정원에서 가든 캡틴이 우리 치유 농장이 과연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얘기는 못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대충 개략적으로 이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자료를 검색해서 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